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가 레크리에이션 2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네,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다는 점 다 알고 계시죠? 네, 카페에다가 계속 이 자료를 올리니까 빠짐없이 잘 보고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요거 시험 문제예요. 레크리에이션.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이다. 요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가의 필요성과 또 용어, 각종 비슷한 유사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시간 몇 분이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굴 보고 하면 이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또 재밌게 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능력의 한계. 뭐 이렇게 막 쓰면서도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가의 필요성, 여가가 우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 평소에 여가에 대해서 여가 생활 이런 얘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지 않죠. 근데 여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에너지 충전하는 거.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반대로 여가가 있잖아요. 일을 한 이후의 시간, 여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에너지. 쫙쫙 방전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방전되는 만큼 우리는 돈을 벌어요.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방전이 되면은 우리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충전을 합니다.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이라는 돈 벌기 위한 또 노동, 일을 함으로써 또 에너지를 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건 노동 중심적 사고입니다. 하여튼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여가는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고 노동이라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 왜? 보통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빨리 방전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흐름이 노동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노는 거를 요즘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이 어떤 직장을 얻는다 했을 때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벌 것이냐? 아니면은 주말에 노는 시간, 주말에는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주말에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노는데 여가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노동 중심 옛날에는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일이었던데 반해서 요즘에는 돈을 버는 이유조차도 여가를 즐기기 위한 거예요. 또 여가를 즐기는 게 옛날에는 쉬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쉬는 거에 반면에 요즘에는 일을 하는 이유가 놀기 위한 거예요.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중심을 여가에다 두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층인 분들은 우리가 한참 산업화되던 시기에는 어, 항상 일을 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뭐 계속 일을 해요.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쉴 땐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쉴 때도 없이 일하지는 않는 그런 생각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여가가 필요하다. 여가 시간에 우리는 건강, 활력, 자기계발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여가에서 찾고 있죠. 예,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의 기준을 여가 생활을 얼마나 더 잘 즐기고 있느냐 여기다가 두고 있는 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국민복지, 직장복지 이런 정책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할 때 이 복지 차원으로 여가를 접근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더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이거는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더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여가, 우리나라의 여가에 대한 환경이 좋을수록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복지 사회가 구현되는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게 여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가 산업적인 측면을 봐서도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게 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직업을 더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 5일 근무제를 우리가 실시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노는 거를 점점 많이 늘려가는 거는 관광산업, 뭐 여가산업, 문화산업 이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가 산업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노년에는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준비 이런 게 필요하고 우리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남는 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여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두면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여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여가는 사회로 통하는 통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되고 이렇게 우리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가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 또한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행 그동안 막 하고 싶었던 여행도 여가가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거고요. 그 운동 같은 것도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것들을 운동을 여가 시간에 하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원래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못했어. 언제 할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하다가 욕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가는 거야. 그래서 꼭 돈을 안 써도 돼요, 여가는.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돈 안 써도 되는 일이면 나 낮잠 자고 싶어. 돈 안 들죠. 네.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죠. 일하면서 잠이 오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건 나 자신이 잃어버리는 거죠. 소외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소외되는 거예요. 아주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뭐다? 여가다. 여가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여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직업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스포츠 쪽에서 관련된 직업을 가질 때 뭐 운동 선수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 나머지 뭐 헬스장에서 뭐 지도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센터에서 지도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일반인들 여가 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뭐 축구 유소년 클럽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어린애들이 뭐 학교 공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선수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다 여가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좋은 직업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가를 생각할 때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시간으로서의 여가 시간, 우리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가 활동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여가 활동에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 아주 기분 좋은 상태. 여가 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여가 활동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시간, 활동, 정신 상태, 기분, 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여가를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으로서의 여가. 여러분들 시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가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가가 있냐? 그랬을 때 어떤 시간적인 여가가 있느냐? 그래서 자유 시간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 시간, 가용 시간,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비워둘 수 있는 시간, 비생산적인 시간, 그다음에 잉여 시간, 남는 시간인 거죠. 이런 시간이 다 여가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 학교 생활을 할 때 수업 시간 이거 여가 시간인가요? 아니죠. 중간중간 점심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 이런 건 다 여가 시간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나중에 핸드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와 잡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자유 시간인 거죠. 주말의 여가 시간 뭐 학교 수업 끝나고 났을 때 비는 시간, 집에 가서 자유 시간, 뭐 아니면 방학 때 또 자유 시간 이런 게 다 여가 시간입니다. 시간으로서 뭐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가에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다. 그렇죠? 여가 시간. 두 번째 이제 또 자유시간의 종류가 또 달라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자유시간이라 했을 땐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유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간,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요. 뭐 내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간, 되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되게 부러운 사람들 층이죠. 예, 시간과 돈이 있어. 거기다 건강해. 뭐 이렇다면은 진짜로 맨날 놀고 먹고 뭐꼭 노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정말로 노는데 질려가지고 지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일이 더 좋은 여가예요, 실제로는. 자, 그다음에 미취업자들의 순간적인 비자발적인 여가. 그러니까 실직했어. 일하다가 이제 잘렸어. 뭐 전직을 하기 위한 중간 역할, 뭐 중간 시간대, 뭐 이랬을 때 어, 자유 시간이 많아지죠, 갑자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여가 시간으로서 쓰일 수 있느냐. 되게 불안한 상태로서 지내는 시간들은 이게 진정한 여가 시간으로 또 보기 어려워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놀고 있는 시간이죠, 자유 시간. 한량들. 그다음에 어, 취업자들에게 정식 할당된 자발적인 여가. 그래서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데 뭐 주말 시간이나 뭐 월차 뭐 이런 거 연차 휴가 또 여름 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주 괜찮은 거죠. 아주 기분 좋잖아요. 일할 돈 벌면서 정규적으로 이제 딱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휴식 시의 시간 이게 이제 자유 시간으로서 기분 좋은 시간인 거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어떤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소외. 이게 장애인들도 시간이 많죠. 그렇지만 되게 힘든 시간들인 거죠. 그것이. 그랬을 때 그 자유 시간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인들의 은퇴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 이후의 시간들 이것이 또 자유 시간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자유 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으로서의 여가 두 번째입니다. 이 활동으로서의 여가는 결국에는 실제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여가 시간에 뭐를 해요? 여가 활동으로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활동인 거죠. 예, 우리는 시간을 활동으로서 메웁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근데 활동으로서 여가 너 여가가 뭐니? 그랬을 때 여가가 있니? 그럼 여가 시간, 뭐 여가 활동 다 쓸 수 있는 거고 여가가 뭐니? 그러면 나 여가 활동은 뭐야? 취미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고대 그리스 언어에서 이 여가를 뜻하는 말은 스콜레라고 했어요. 요 스콜레. 어디서 많이 닮았죠? 스콜라, 스쿨 이제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인데 요 스콜레라는 말은 이 뜻이 뭐냐면은 필요의 압박에서 벗어난 진지한 활동.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되게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지한 활동 이런 것이 스콜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스콜레라는 거에서 스쿨, 스콜라, 학자 뭐 이런 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 그리스 이때 시대에는 신분 계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분 계층에서 이렇게 필요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층이죠. 귀족층, 사회 리더들인 겁니다. 그리고 스쿨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 공부를 뭔가를 배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배우려면은 개인 선생님이 필요하고, 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한테 뭔가 공부를 배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쿨 학교에서 뭔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그 필요 압박 이런 데서 벗어나는 활동들이에요. 여가 활동에 속하는 거고 인간을 어, 더 신에 가깝게 만들고 인간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들, 그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생각하는 여가, 우리가 누구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노예 같은 사람들은 뭐 쉴 수가 없어요. 어디서 스쿨을 다녀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어, 그 귀족들의 얘기입니다. 필요의 압박에 벗어난 진지한 활동. 그래서 최고의 여가 활동은 공부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알았죠? 몰랐죠? 네. 그래서 학문적인 거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돈 있고 시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대중으로 다 넘어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가 됐으니까 그리고 막 억지로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이런 게 힘든 거가 된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뭐 이런 게 심리 여가인 거죠. 우리 여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가 시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여가 활동 얘기했어요. 세 번째 심리 상태 여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가 상태라는 거는 행복한 상태를 얘기한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여가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기분 좋잖아. 엄마만 없으면. 알았죠? 그래서 여가 활동이 되게 기분 좋은 상태, 그런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여가.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다고 믿는 상태, 그게 여가 상태고요. 통제받기보다는 통제한다는 느낌의 심리 상태. 기분 더 좋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제 되게 더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게 여가 상태라고 합니다. 여가 심리 상태. 그다음에 자신이 선택했을 때 어, 더 기분이 더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유의지,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할 때는 에너지가 막 생겨나지요.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에너지가 자꾸 죽어들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가 상태에 놓이지 못한다. 아무리 여가 뭐 활동인 것처럼 보여도 이런 거 있죠. 뭐 집에서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뭐 캠핑을 가자 이래요. 가족 캠핑을 가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아. 아빠가 우리 가족 요번에 캠핑 가자. 2박 3일 어디로 간다. 뭐 강원도 계곡으로 가요. 바닷가로 가요. 갔습니다. 엄마는 가기 싫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여가 활동, 캠핑 가고 좋겠다. 근데 엄마는 가기 전에 음식 준비하고 가가지고도 아유 힘들고 뭐 어, 캠핑 가면 씻는 것도 귀찮고 뭐 자는데도 불편하고 짜증이 나죠. 좋아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랬을 때 그게 정말로 심리 상태로서 엄마가 그 즐거운 상태인가 이런 거고 뭐 또 반대로 이런 거 있어요. 어, 뭐 주말에 엄마가 마트 가자. 그래서 아빠가 따라갑니다. 마트에 가서 엄마는 요것저것 기분 좋게 막 골라요. 근데 아빠는 맨날 카트만 끌고 다니면서 정말로 심리 상태가 아주 안 좋죠. 예. 그랬을 때 뭐예요? 이건 정말 괴로운 거죠. 빨리 집에 가자. 맨날 싸워요. 엄마 아빠 싸워요. 왜 싸워요? 예, 아빠는 즐겁지 않은 거죠. 엄마만 즐거운 거예요. 엄마도 솔직히 뭐 얼마나 즐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심리 상태가 꼭 남들이 봤을 때 여가 시간에 뭐 쇼핑 가고 좋네 뭐 근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심리 상태로서는 여가 활동으로서는 맞죠. 근데 심리 상태로서는 여가 상태가 맞느냐 기분 좋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은 객관적으로 좀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여가 활동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여가 활동으로서 딱딱 보여질 수 있는데 심리 상태는 그때그때 다르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순간적으로 누가 막 욕을 해. 내가 기분 좋은 배드민턴을 치는데 졌어. 그럼 막 짜증이 나고 막 누구랑 싸워 막 서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내가 이겼네 뭐 어쩌네 맨날 싸워. 그럼 심리 상태 꼬이죠,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여가 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일지라도 심리 상태는 그때그때 다르다. 행복 지수가 그렇게 꼭 높은 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심리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심리 상태로서 여가 상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즐거운 구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력을 집중하는 상태.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게임을 해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막 단계 뭐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끌어올리려 하다 보면은 막 집중해서 막 팍팍팍팍 막 소리 내서 따다다다닥 누르죠. 키보드 누르고 막 손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죠. 이렇게 집중해죠. 게임할 때 아주 주의 집중 이빠이 안 돼요. 아주 완전히 집중됩니다. 이게 동영상 강의 이거 안 좋아요. 직접 하면 막 쓸 수 있는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집중 그 몰입을 쫙 해놓은 상태 이게 뭐예요? 몰입 상태. 이게 되게 여가적으로 아주 행복한 상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 그 순간. 그것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가 상태. 두 번째로는 자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대화를 경험하는 경의의 상태. 이게 뭐냐면 내가 자아가 있는데 나는 작아요. 근데 나가 아니라 뭔가를 큰 걸 깨달았어. 이야, 내가 이거를 깨닫다니. 이제 뭐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레벨 되게 높은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요. 이거를 내가 깨다니, 와! 그러면서 막 기분 좋은 상태. 이거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거죠. 내가 이 게임의 대가야. 너 나 못 이겨. 다른 사람은 되게 이제 하수로 보는 거죠. 뭐 하여튼 이게 뭔가 깨달음을 크게 얻는 거예요. 여가 활동을 통해서 높은 수준, 고수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몇 날 며칠 행복해요. 근데 이게 막 몰입해서 하는 거는 그 순간 행복하고 뭐 그 순간에 짧게 행복한 거고 요거는 되게 긴 시간 동안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가의 정의는 이제 우리가 뭐 여가라는 말 자체가 레저인데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리저 저쪽에서 영국 쪽에서는 레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가는 이제 정의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또 시대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뭐 갑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여가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직관적으로 가치 있고 신념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고의 사랑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와 물리적 환경이라는 외적 강조.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네, 그냥 읽어보세요. 갑비가 좀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준비 안 해가지고 힘드네요, 이거. 다음부터는 물을 준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이 막 간질간질한데 이거 또 끊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합니다. 자,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듀마즈 디에 요 사람 이름. 네, 이 사람은 여가는 개인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 전환 혹은 지식 확대, 자발적 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 이런 거를 위하여 이용되는 임의적인 활동의 총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여가는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여가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의무적인 게 아니고 내 선택에 의해서 자유시간에 하는데 휴식, 기분 전환 혹은 지식 확대 그리고 자유로운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무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의무적인 활동. 알았죠? 그래서 여가 시간에 시간적인 개념, 기분 전환 이런 어떤 기분 상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거. 여가라는 거는 여가 활동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활동이라는 거야. 그런 총체를 여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활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듀마즈 디에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용구라는 분이 지금 스포츠 개발원 여가 정책 개발 쪽에 하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거는 여가는 생리적인 필수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생리적인 먹고 자고, 그렇죠? 먹고 자는 거,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필수 시간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건 여가 시간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시간, 일하는데 돈벌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생산 활동 시간, 요 시간을 여가 시간이라고 보지 않는 노동 시간. 요거는 생리적인 필수 시간 이런 걸 빼야 돼요. 그걸 제외한 자유시간, 내가 자유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재량 시간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 내가 수영을 할 거냐, 뭐 헬스를 할 거냐, 배드민턴을 칠 거냐, 축구를 할 거냐 이런 활동인 거죠.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에서 기쁨과 만족감,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경험하는 거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이렇게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요거예요. 요거. 시간적인 개념. 그렇죠? 그다음에 활동적인 개념. 그래서 그거를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이라는 심리 상태, 요거까지 여가 상태까지 만들어가는 것, 이런 총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recreation이라고 읽어요. recreation. 요거는 합성어입니다. 다시 creation 만들어 창조해 나가는 거. 그래서 개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회복시켜주는 활동, 일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활동 중심적인 용어입니다. recreation은 recreation이란 일과 놀이의 즐거움이 연속선상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기쁨의 총체적인 태도를 말하는 조건부 기쁨. 그리고 우리는 그 자체만을 고려하기 어렵고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피곤해지고 어떤 레크레이션을 취함으로써 다시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 만들어진 거예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산업화 과정에 우리가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고 공장에서도 이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여가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를 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자꾸 공장에서 일어나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휴식을 주는 거예요. 휴식, 노동자들한테 좀 공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주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레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계획적인 활동, 그게 레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 어떤 레크레이션을 취함으로써 다시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죠. recreation, 알았죠? 요 recreation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충전을 필요한 활동. 이게 바로 recreation이고 요거는 어떤 계획적이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활동이다.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태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여가를 자유시간으로 생각하면 레크리에이션은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여가 레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여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어요. 여가 시간적인 의미. 그리고 좀 더 큰 의미. 그 시간에 행하는 활동, 조금 더 목적 지향적인 활동 이런 것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개인적보다는 어떤 집단적으로 좀 더 그렇고요. 체계적이고 좀 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활동, 여가 시간에 행하는 활동, 여가 활동을 레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가 활동은 마땅히 막 정해져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거는 레크레이션 활동, 그리고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체육 이런 것도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우리가 그리고 이런 거 우리 학교에 KBS 스포츠 월드가 있죠. 이거는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국에서는 렉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라고 해요. 그러면은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 여가 시간에 행하는 활동들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센터, 렉 센터. 예, 이게 바로 레크리에이셔널 센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체육 수업을 듣다 보면은 뭐 대부분의 이론 과목, 많은 이론 과목에서 이 놀이, 스포츠, 뭐 게임 이거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여가 시간에도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제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1학기 때 수업을 여러분들 뭐 사회체육개론 같은 걸 들었다면은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처음 이런 얘기를 또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놀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놀이, 플레이, 노는 거죠. 노는 거는 우리 애들 다 어렸을 때부터 다 놀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놀고 노는 걸 즐기는 게 인간이다. 예, 그렇죠. 예, 인간은 놀이적 존재다. 예, 호모 루덴스, 놀이적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이징가라는 사람이 호이징아, 뭐 후이징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호이징아, 뭐 후이징가 뭐 이렇게 쳐보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 문화 인류학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게 놀이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놀이를 즐기고 그 인간이 놀이를 통해서 모든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 자체, 컬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거 자체가 놀이에서 그게 시작이 됐다. 노는 게 즐겁게 놀다 보니까 아, 노는 게 참 좋아? 아닌데. 뭐죠? 하여튼 노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놀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거예요. 놀이는 이제 자발적인 행동이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거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 뭐 여기 뭐 병원 놀이 하자. 그럼 여기가 그냥 병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 놀을 때 그러죠. 또 심각하지 않고 참여자를 강하게 흡수하고 규칙에 이제 지배받는데 어떤 순간적인 규칙이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은밀하게 조성된 사회적 그룹을 촉진하기.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노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간단하게 놀이 그룹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호이징가의 논리적인 인간의 놀이적인 인간, 네, 호모 루덴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요 부분 인간의 기초적인 행위인 놀이는 모든 문화의 기초이다. 모든 문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는 놀이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제 카이오와는 놀이 종류를 나눴습니다. 경쟁, 행운, 모방, 현기 이렇게 네 개로 나눴고
경쟁은 뭐 아곤, 행운은 알레아, 모방은 미미크리, 현기는 일링스 이렇게 하는데 놀이는 어떤 재미 요소가 있냐면은 첫 번째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스포츠로 되는 거죠. 서로 막 경쟁해서 재밌게 노는 거. 그게 스포츠 요즘 문화로선 스포츠고 행운이라는 거는 어떤 갑자기 뭐 야구에서 홈런을 한 방 빵 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요즘 사회에서의 문화로 발전한 거는 이제 로또 같은 거, 복권 이런 거 행운. 뭐 원래는 이제 뭐 가위바위보 이런 거죠. 갑자기 뭔가 확 운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모방은 뭔가 흉내 내는 거죠. 흉내 나는 재미. 하여튼 뭐 가위바위보 게임 이런 것도 재밌죠. 그다음에 모방 누구 따라하는 것도 재밌죠. 개그맨들 따라 개그맨이 누구 뭐 흉내내고 막 이런 것도 재밌는 거고 또 애들이 노를 때 어른들처럼 흉내내면서 노는 것도 재밌는 거고 또한 우리 사회 문화로 요즘 문화로 발전한 거는 결국에는 영화 뭐 연극 이런 것들이 모방을 통해서 발전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기라는 건 뭐 짜릿짜릿한 거 있죠. 놀이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자이로 드롭 타면 쫙 몸에 막 전율이 일고 막 이렇게 현기증 나는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요런 게 바로 현기의 즐거움, 놀이입니다. 뭐 어린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하면 애들 막 깔깔깔깔 막 웃죠. 그런 게 바로 그것도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기증 나게 노는 거 이게 놀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놀이공원 이런 것들이 하고 뭐 갑자기 스포츠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 뭐 암벽 등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놀이 뭐 스키 타고 뭐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타고 내려오고 그냥 어, 눈이 그냥 쌓여 있는 거 오픈된 상태에서 헬리스키라 그래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숲속에 눈 엄청나게 쌓여 있는 데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절벽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현기, 놀이 이런 거. 그게 다 즐겁기 때문이에요. 재밌기 놀이의 형식인 거죠. 이게 발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놀이의 종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 시간이면은 하나하나 예를 들고 뭐 이거 게임 우리가 레크레이션 게임 만들 때도 요 요소를 접목시킬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골고루 잘 섞으면 되게 재미있게 뭔가 얘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서 우리는 요 네 가지 종류의 재미를 많이 놀이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놀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믹스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몰입이라는 건 플로우인데 플로우라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흘러. 근데 몰입 이제 요거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칙센미하이라고 해요. 칙센미하이. 요거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요거 스페링 쓰는 게 시험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김수한목 알죠? 그 이름. 근데 요 칙센미하이는 본인도 자기 이름 스페링을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알겠죠? 몰입에 계속 연구한 사람이에요. 몰입을.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몰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플로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플로우라는 건 물 흐르듯이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정신적인 거나 뭐나 우리가 뭔가 몰입해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면 갑자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몰입된 상태라 돼서 어, 뭐 몰아 상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삼매경에 빠지는 거 이게 몰입입니다. 몰입은 어떤 기술 수준이 목표를 향하고 규칙 내에 있으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이뤄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적당한 우리가 내 실력 수준하고 어떤 목표 수준 그러니까 게임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컴퓨터 게임 같은 게 내 실력 수준에 맞춰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벨에 맞춰가지고 내가 게임을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수준에 있는데 밑에 레벨의 게임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몰입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집중적으로 다시 수업의 한 파트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가에서 몰입 상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칙센미아의 요거 스페링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는 거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 가로놓기 여기 스페링은 뭘까?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A, B, C, D 사지선다형으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우리는 뭐 다 아는 거죠. 뭐 건전한 오락 활동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여가적인 의미에서의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여러분들이 광의의 의미로서의 스포츠는 그냥 체육, 신체 활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협의의 의미의 스포츠는 그냥 종목, 스포츠 종목 하나하나 뭐 어떤 규정된 룰이 있는 거, 대회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스포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보고 있는 광의의 의미로 봅니다. 건전한 오락 활동의 하나로서, 그렇죠? 스포츠는 어떠한 보수와 금전적 이익과는 관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적 경쟁적 활동이며 아무런 실용적 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안간 생활, 인간 생활에 부담이 없는, 안간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리고 억압 이 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놀이, 오락, 게임, 관광객도 구분이 된다, 이런 거죠. 아, 조금 더 신체 활동인데 조금 더 경쟁적인 요소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끝났네요. 네, 벌써 끝나버렸어요.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여가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관련된 여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유사 용어, 여가 레크레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놀이, 게임, 스포츠 이런 관련된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2주차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